네, 매주 금요일마다 주간 여론조사를 통해서 한 주간의 민심을 알아보는 쇼미더민심 코너입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배종찬입니다. 네, 우리 금요일은 좀 신나게 네. 여론을 좀 분석해보고 좀 모든 재밌게. 근심을 잃고 그럴까요? 그냥 우리 방송으로만 좀 빠져드시면 그럴까요? 좋겠습니다. 좋아요. 아주 좋아요. 스며들어 주십시오. 스며들어 가겠습니다. 자, 대선 대진표 확정됐습니다. 여야 네. 양자 대결 결과 뭐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습니다만 워낙 결과들이 좀 다 서로 좀 중구난방이기도 하죠. 네. 자, 말씀해 주세요. 가장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아요. 지난주에 윤석열 후보가 될 거라는 걸 정확하게 예측하지 않았습니까? 아, 이거 예측한 사람 좀 많죠. 네, 알겠습니다. 저도 많이 했어요. 자, 겸손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후보 결정되고 난 이후에 많은 조사 결과가 쏟아졌는데 대체적으로 윤석열 후보의 컨벤션 효과가 일어나고 있다는 진단 결과입니다. 4개의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K-스테이트 리서치, 엠브레인 퍼블릭,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 한국 리서치가 8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한 조사 결과입니다. 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윤석열 후보 39%, 이재명 후보 32%. 이건도 조금 차이가 네. 7%라서 다른 여론조사보다는 좀 더 격차가 줄어든 것 같이 보이네요. 그렇죠. 이건 뭐 조사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요. 자동응답 조사냐 또는 면접원 조사냐. 이 조사는 네. 면접원 조사입니다. 면접원 조사. 안철수 면접원 후보가 조사였구나. 5%, 심상정 후보가 5%. 5%로 나타났습니다. 네. 한 자, 7% 포인트니까 네. 오차 범위를 살짝 넘는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니까 이 전체적으로는 6.2%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러네요. 7%니까 7%가 5점이 살짝 벗어나네요. 살짝 넘어서는 정도. 그래도 다른 조사하고 망라해서 비교를 해보면 대체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또 컨벤션 효과로 지지율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났다. 근데 이게 상당히 궁금한 건 그럴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니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컨벤션 효과가 안 나타나는데 네, 역배경이 나타났다래요. 오히려. 왜 윤석열 후보는 지난주, 지지난주 나타나지 않았던 지지율 상승이 이번 주에 나타났냐? 정권 교체 여론입니다. 정권 교체 여론이 1, 2주 사이에 확 높아졌어요. 조금 지금 또 이제 진정되고 조정되는 국면이 있는데 네. 선거는 구도거든요. 정권 유지냐, 정권 교체냐. 근데 정권 교체 여론이 올라갈수록 여당은 힘들어지는 것이고 정권 교체 여론이 올라갈수록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유리해지는 것이고 이 정권 교체 여론이 최근에 높아졌는데 이게 왜 높아졌느냐? 뭐 경제 이유도 있습니다. 20대 30대 일자리 이유도 있고 부동산 이야기도 있고 방금 전에 홍영표 의원께서 부동산 이야기도 획기적으로 내놓겠다 이러지만 당장에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현안이 뭔지가 중요하잖아요. 경제도 있었습니다. 부동산도 있었어요.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도 부담을 주고 있고 정권 교체 여론도 높여가고 있는 것 중에서 경제, 부동산 또 하나 요 뭡니까? 이거는 뭐예요? 요소수? 맨날 요소수예요? 요소수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게 왜냐하면은 네. 요소수 이슈가 터지고 난 이후에 자영업층에서 또 50대에서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더 올라가고 네. 정권 교체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사소한 이슈도 있을 때마다 요소수거든요. 네. 바로 이런 이슈들이 올라가면서 윤석열 후보가 정권 교체 여론에 업히는 이른바 어부바 지지율, 어부바 지지율. 어부바 지지율의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요소수 문제는 또 일단 정부가 어느 정도 해결을 지금 하는 모양새이니까 그렇죠. 지금 네. 배 소장님의 그런 분석에 따르면 앞으로도 조금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 쪽으로 조금 더 유리하게 갈 수도 있겠네요. 약간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지지율이라는 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변동성이 큰 선거가 이번 선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출연자분들도 특별 출연하시는 분들이 보면 물론 우리 또 방송 너무 또 좋아하시지만 특별 출연하신 분들의 이구동성, 한결같은 목소리가 이건 모르겠다, 답답하다. 이게 너무나도 많은 선거가 이번 선거예요.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도 참 답답한 일이 많습니다. 뜻대로 안 풀리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까지 나오고 남들은 정말 대학 원하는 건 못 가는데 난 나왔는데도 취업 잘 안 되고 결혼 잘 안 되고 답답하죠. 네. 그런 현상들이 지금 대선에서도 불거지고 있다. 말 그대로 변동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선거다. 그러니까 이건 계속 물결칠 거예요. 이재명 올라갔다가 윤석열 내려갔다, 윤석열 올라갔다, 이재명 내려갔다가 둘 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네.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죠. 자, 어쨌든 지금 윤석열 후보 지지율 상승세 컨벤션 효과다라는 분석이 네. 있고 이 지지율이 대선까지 가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도 네. 이제 네. 이전 선거까지 생각을 하면 대체적으로 그렇게 가요. 근데 이번 선거는 너무나 최초가 많습니다. 왜?
두 유력 후보 모두 국회의원 경험이 없어요. 네. 그리고 TK 출신의 최초의 민주당 대선 본선 후보가 이재명입니다. 그렇군요. 현 정부의 검찰총장 출신의 최초의 검찰총장 출신 야당의 본선 후보가 윤석열 후보예요. 그러니까 뭐가 새로운 게 너무 많아. 이 이야기는 우리가 기존의 공식으로는 방정식으로는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죠. 해석을 하려면 다른 게 필요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너무 변동성이 커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좀 더 지켜볼 수밖에 없다. 선거 막판까지도 치열하게 접전하는 양상이 될 수밖에 없을 거로 보이는데 흥미로운 조사 결과를 하나 소개를 네. 해드릴게요. 같은 조사기관 4개의 여론조사기관 MBS에서 실시한 조사인데 당선 가능성 물어봤거든요. 네네. 근데 당선 가능성은 윤석열 40, 이재명 37. 비슷해. 그러니까 윤석열 40, 이재명 37. 그렇죠. 3%밖에 차이 안 나고 이건 오차범위 내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완전히 오차범위 내요. 게다가 심상정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거의 당선 가능성이 없다. 거의 없는 비율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두 사람의 대결인데 두 사람의 대결만 놓고 보니까 지금 컨벤션 효과가 나타난 조사 결과인데도 불구하고 별 차이가 안 나죠. 이거는 뭐냐? 프레임 전쟁이다. 프레임 전쟁이다. 정권 교체나 정권 유지 이건 과거의 대선 같은 경우에는 이대로 쭉 밀려서 가요. 근데 이번 대선은 네. 너무 변동성이 큰 겁니다.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래요. 네. 자, 지금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모시는 문제로 지금 좀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것도 나중에 좀 영향을 미치겠죠? 지금 이 갈등은 아무 갈등도 안 해요. 이건 중요하지 아니 않은 생각해 거예요? 보세요. 네. 자, 윤석열 후보가 포섭을 해야 되는 네. 포용을 해야 되는 남자는 4명의 남자입니다. 4명의 남자. 4명의 남자. 네. 첫 번째 김종인, 김종인, 두 번째 이준석, 이준석. 세 번째 홍준표, 홍준표. 네 번째 안철수. 진짜 많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요. 이 4사람을 포섭을 하고 포용을 해야만 윤석열 후보는 당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자, 이 4차 방정식 속에서 수능이 곧 다가옵니다. 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모셨다. 하하하하하. 이제 다행이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와서 캠프도 컨트롤 해줄 거고 네. 또 중도도 견인해 줄 거고 배우자 관련돼서 장모 관련해서 의혹이 있으면 아이고 저기 예전에도 다 그거 막아줘. 다 있던 일 아니에요. 네. 이번 대선은 윤석열 대 이재명의 대결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잖아요. 네. 자, 그런데 김 전 비대위원장 들어오면 이런 새 남자가 누굽니까? 이준석 대표. 아니야 대표인데. 홍준표 의원이 좀 제일 슬플 것 같았는데 사실은. 그런데 우선은 이제 순서대로 조급해 하시지 말고 우선 순서대로 이준석 대표 나 대표인데 그럼 4개월 동안 이준석 대표의 존재는 묻혀버리게 돼요. 근데 이준석 대표는 지금 오히려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영입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그 자꾸 따지지 말고요. 네. 자, 일단은 그렇게 따지는 게 되고 아니라. 그다음에 이제 또 적극적으로 가뜩이나 지금 선을 긋고 네. 나는 끝났어요. 제 역할은 백의종군이에요. 네. 홍카콜라. 홍준표 의원 합류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제일 상극 누구예요? 안철수. 후보. 네. 아니 팽팽해진 지금 컨벤션 효과가 나타난 지지율이 올라간 이번 조사 결과 말고 앞으로 4개월 동안 계속 등락을 거듭할 때 안철수 후보와 합당하거나 국민의당 합당하거나 연대하거나 단일하거나 이거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들어오면은 됩니까? 이 안철수 후보는 절대 협력을 하기가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 완주합니다. 안철수입니다. 저 완주합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네. 이건 윤석열 후보로서는 상당히 난감해질 수 있고 물론 이재명 후보도 심상정 후보의 마음을 잡아야 돼요. 이거 중요해요. 네. 이재명 후보라고 지금 절대 안심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고 근데 지금 심상정 후보는 끝까지 완주한다는 게 중요한 아니에요? 안철수 후보도 완주한다고 그랬고 뭐 안철수 후보는 더군다나 마라톤 하잖아요. 마라톤 하니까 완주를 할 가능성도 높은 것이고 네. 심상정 후보도 심플리 보통 분이 아니잖아요. 네, 그럼요. 지난번에 선거법 개정안 때문에 좀 체면과 이미지를 구기긴 했어요. 그래도 2030 여성들의 롤모델 누굽니까? 심상정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심심을 잡아야 되는데 네. 심심을 잡지 못하면 이재명 후보는 심상치 않은 거죠. 심상치 않다. 안 그래도 그 캠프 이름이 심상치 않은 캠프예요. 그러니까요. 이것까지 그러니까요. 포함해서 분석이 가능한 대한민국의 데이터 전문가가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영입 문제는 그렇게 큰 영향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나머지 변수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그럼요. 정리할까요? 이건 예. 왜냐하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영입하는 것 자체가 바로 파장으로 이어졌을 때 물론 알겠습니다. 긍정적 효과도 있습니다. 네. 자, 곽상도 의원 사퇴안이 어저께 이제 가결이 됐습니다. 검찰 수사는 이제 속도가 붙겠죠? 50억 클럽 수사가 진행이 되면 윤석열 후보 지지율 좀 빠지겠습니까? 이거 중요한데 무슨 말씀이냐면 네. 부동산 이슈는 윤석열 후보도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 무슨 말은 무슨 말이냐?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다가 아니라 이제 국민의힘 후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쪽도 이 보수 쪽도 따지고 보면 과거에 부동산과 관련해서 뭐 잘한 게 있느냐 이렇게 지금 50억 클럽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큰 타격으로 지금 와 있는 대장동이지만 국민의힘도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이슈는 결론적으로 우리 코너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자 이번 대선은 부동산이 결정합니다. 그런데 유권자들은 부동산만으로 투표를 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것이 네. 윤석열 후보는 뭐 고발 사주 의혹도 있고 50억 클럽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도 대장동 저 관련 없어요. 아니 3,300억이나 이걸 챙겨 왔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데이터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부동산 영향을 미치지만 부동산 이야기 계속하면은 이재명 후보도 결국 여기서 못 벗어난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럼 그 얘기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미국 선거에서 민주당이 열세였어요. 민주당이 열세야. 네. 그런데 공화당의 상징 동물이 코끼리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공화당이 강해서 공화당이 정책이 개혁적인 게 많아서 그러니까 민주당은 유세를 할 때마다 코끼리, 공화당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 이 열세의 상황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계속 공화당 홍보만 한 거야. 무슨 이야기냐? 이재명 후보도 부동산 이야기 계속 한다고 해서 해소 안 됩니다. 왜? 국민들은 이성적으로는 이해를 해. 그런데 가슴으로 못 받아들여요. 화가 나. 이게 정말 분노와 격앙된 이 흥분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계속 부동산 이야기하면 해결된다?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정말 청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네. 지지율이 지금 당장 변화가 있든 없든 3개월 뒤에 변화가 있어도 되는 거예요.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윤석열 후보도 뭐 광주 간다, 목포 간다, 또 봉하마을 간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2030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청년 정책을 더 진솔한 청년 정책을 더 진솔한 중도에게 마음이 와닿는 정책을 해내야 되는 거죠. 네. 좋아요. 자, 얼마나 이제 앞으로 또 조금 변화돼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대통령 지지율하고 저는 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네네. 지금 현재 대통령 지지율이 높잖아요. 정권 교체 여론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게 참 특이한 것 같아요. 네. 정권 교체를 바라는 퍼센테이지가 있는데 그래서 윤석열 후보 쪽으로 표가 간다는 건데. 그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사실은 만만치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정권 교체 여론이 높다고 윤석열 후보 쪽이 그렇게 많이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이게 큰 배신 효과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또 후보를 지켜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네. 자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는 바로 이 정권 교체 여론이 구도기 때문에 선거에 구도기 때문에 바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사람들의 시선이 자 그럼 이제 됐어. 후보자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보고 이슈를 보는 거예요. 선거는 세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네. 구도는 일단 정권 교체 여론이 높아요. 이슈는 부동산입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후보. 이제 어느 순간인가는 이슈 쪽으로 넘어갔다가 이제 선거를 한 2개월여 앞두고는 후보를 집중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미래의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운영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느냐. 아직까지는 윤석열 후보도 보면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조사 결과도 39% 또 37%, 30%였네. 이렇게 한 7%포인트가 차이 난다는 건 정권 교체 여론을 윤석열 후보도 다 못 가져갔어. 그중에 일부만 가져간 거예요. 거기에는 2030도 있고 중도층도 있고 여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코너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네. 이재명이든 윤석열 후보든 이재명 후보든 윤석열이든 누굴 잡아야 된다? 뭐 물론 우리 뉴스 인사이다 잡아야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네. M여중. MZ 세대. 그렇죠. MZ세대 여. 여성, 중. 중도층. 그러니까요. 네. 이걸 잡아야 돼요. 어떻게 잡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잡히겠어요? 자, 그 잡는 방법은 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주에 공개합니다. 네. 오늘 안 하고요? 다음 주에 공개하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네. 근데 또 하나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정권교체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권교체 여론의 일부는 이재명 후보도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가 다 못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네. 이재명 후보가 자꾸만 이 문재인 정부와는 조금은 더 생산적으로 차별화되는 업그레이드되는 이래야 더 좋아질 겁니다. 이재명 정부는 달라질 겁니다.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전략에 나도 정권 교체 성격이 약간은 있어요 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죠. 퍼센티지 나온 게 있어요? 아니 그건 조사 결과가 있으니까요. 잘못 그것까지 다 해드려야 되나요? 아니 됐어요. 알았어요. 자 그러면 좋아요. 정당 지지율 변화도 있어요? 네, 정당 지지율도 이번 MBS 조사 결과도 그렇고 국민의힘이 이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이것도 역시 정권 교체 여론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 여론이 확 한 6월달, 7월달, 8월 정도까지 좀 좁혀졌다가 네네. 다시 9월달, 10월달, 11월까지 좀 확산되고 있거든요. 이게 큰 이유가 뭐 최근에 이제 대장동 부동산이 불거지면서 부동산 이슈가 하여튼 이 정당 지지율도 그렇고 이념에 영향을 크게 주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틀어내는가 중요한데 윤석열 후보든 이재명 후보든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선거는 맞아요. 하지만 부동산만 이야기해서는 결판이 안 난다는 거. 우리 뉴스 인사이다 단독 특종으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얘기 자꾸 하는 것이 사실은 후보들에게 썩 좋지 않을 것이다. 그럼요. 이 얘기를 하셨네요. 안 믿어요. 왜냐하면 네. 우리 2030 세대들한테 아니, 부동산 문제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럼 에이 천만의 말씀. 그거 어떻게 해결해요? 그럼 지금 이야기하는 거 귀에 안 들어가요? 에이 안 들어가요. 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맞는지 안 맞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잠깐만 함께했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네. 반의 반도 못했는데.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여러분 오늘 노영희 뉴스 인사이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행복한 금요일인데요. 아까 레몬처럼 상큼한 그런 금요일 되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요. 전혁수 뉴스버스 기자 출연해서 뉴스버스 그동안에 보도했던 거 여러 개가 있는데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릴까 해요. 이 상황에서. 그리고요. 저희 그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된다고 저희가 이제 됐거냐 홍준표 후보가 됐거냐 해가지고 이벤트 했었잖아요. 10분 저희가 뽑았어요. 근데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주셔야지 저희가 이 2만 원 상당의 1인당 2만 원 상당의 선물권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뉴스토마토 홈페이지에 커뮤니티 이 창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시면은 명단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시고 본인들의 이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꼭 연락을 해주세요.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맞췄잖아요. 아 본인은 아닙니다. 그때 댓글로 올렸었어야 됩니다. 네, 네 그럼 저희는 오늘까지 지금 말씀드리고요. 자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라고요. 저는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